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접대 뵌 분이 몇 명 있고 낯서신 분도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살짝 갔습니다. 이거 요새 유행하는 그 메르스인가 이건 아니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헌법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때도 조금 염려했다시피 이거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니라서 원래 더 좋은데 진짜. 그 헌법 이 정 변호사님 책을 정 교수님 책을 처음 보시는 분은 혹시 계시나요? 이게 처음이다 이 책이 처음?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헌법에서는 거의 바이블이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김영규 변호사께서 이걸 이제 이어받아서 판권을 사가지고 이제 추가를 시키셨어요. 근데 책을 제가 한번 봤더니 예전 책으로 제가 강의를 이제 한 2년 정도 했었고 이번 책을 보니까 좋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아요. 특히 수험생들한테 아주 적합하게 잘 개정이 됐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정 교수님 원래 그 정해철 교수 약간 진보 성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기존의 교수님들한테는 볼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있어가지고 2차 할 때는 이제 사실 2차 할 때는 도움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법부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법행은 2차에서 이게 없기 때문에 뭐 법행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장점만이 크게 부각이 많이 되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도 많이 좀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보니까 일단 100페이지 정도는 괜찮고 이게 18회 강의인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학원에 있는 헌법 교수님 보시면 24회나 23회예요. 다음 주에 하는 이제 김현석 선생님도 보니까 24회 잡아놓으셨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현석 교수님 교과서가 살벌하죠. 제 작년에 그 책으로 강의했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 그리고 18회지만 사실은 지금 원래 이런 기본서 강의가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문제집 강의를 해도 부족한 판인데 기본서 강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완을 할 테니까 그 점은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서 헌법은 좀 쉽다는 게 일단 기본이죠.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당락을 좌우하는 건 헌법입니다. 네. 그런데 당락을 좌우하는 게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은 그러면 그것까지 다 어떻게 주워서 먹느냐 그게 아니라 기본 내용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판례라든가 단행법이라든가 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운에 맡기는 거죠. 그죠? 올해 내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을 분명히 메꾸다 보면 그것도 잘 메꿔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뭐 금방 들어갈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론하고 이제 헌법도 이론이 많아요. 헌법 이론 없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론이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지금이 일단 사시 겸 법행 강의지만 나중에 이제 사시하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더라도 일단 법행이 급하니까 법행 쪽을 좀 더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판례 쪽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실은 제가 이 이론적인 부분을 좀 치중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복습을 오후에 우리 오전에 강의하니까 오후에 복습을 하고 저녁에 제가 한 6시에서 한 7시 정도 아니면 한 7시 반 정도 해가지고 판례만 한번 복습을 하려고 했어요. 제 야심찬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맞춰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오전에 강의하고 여러분 오후에 복습하시고 저녁에 스터디 형식으로 만나서 판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후부터 민소법 그 동시 강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야심찬 계획이 날아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몇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강의 들으냐는 얘기는 거의 죽자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토요일 날 판례 강의를 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의 부담이 저는 웬만하면 강의 부담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목표로 했던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 이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 해서 제가 판례 같은 거 묻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 판례 한번 네가 분석해. 학교에서 왜 선후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대답 못하면 막 때리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그러졌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 오후에 강의가 있다니까 제가 좀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의사를 타진해서 토요일 날 만약에 판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토요일 날 근데 그게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왜냐면 그날 바로 안 하면 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강의할 때 그냥 이론 과감히 제끼고 판례 위주로 좀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진할 거예요. 오후에 복습하시고 또 괜히 헌법 좀 쉽다고 형법이나 민법보다 쉽다고 오후에 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붙잡고 하고 철저하게 뭐 그냥 올해 붙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달려들려고 했는데 좀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나중은 좀 길어지는데 하여간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한번 얘기 좀 한번 나눠보죠. 그죠? 그래서 좀더 좋은 방향. 제가 보기엔 아주 완벽한데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복습하고 판례로 또 복습하고 그죠? 그래도 한 2시간 남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좀 쉬고 뭐 이렇게 그래서 헌법은 그냥 완전히 이 기간 내에 확 끝내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었네요. 자, 오늘 일단 우리 목표가 18회이기 때문에 이게 1700페이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 나가면 되는데 100페이지 정도 나가면 앞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행은 일단 앞에 총설에는 별로 안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법행은 주로 통치구조 파트하고 그 다음에 헌재 판례 이쪽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행법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렇다고 단행법을 다 찾아볼 수는 절대 없으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단행법은 반드시 보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눠드린 건 뭐냐면 이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파도를 3개를 넘을 게 있는데요. 2개, 크게 하면 2개인데 그게 뭐냐면 헌정사. 그죠? 헌정사 파도를 하나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법.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련된 게 그게 또 판례로 하나의 파도입니다. 요새 거기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원래 국적법이랑 묶어서 이제 그게 하나의 파도인데 예전에는 국적법만으로도 1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 재외국민법이랑 같이 해서 국민투표법 해서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이게 안 돼 있더라고. 이게 작년 7월에 나와서 이게 작년에 이미 기출됐습니다. 사실은 나왔는데 살짝 나왔어요. 살짝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판례 있죠. 상반기 헌재 판례 7월 달 것까지 나옵니다. 8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사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첫 부분이라 그렇게 뭐 앞부분은 어려운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헌재 판례이다 보니까 제가 뭐 암기해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과서를 같이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차 싶으면은 지루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제가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 중간에 제가 헌재 판례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원래 오늘 헌재 판례부터 먼저 할까. 왜냐하면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헌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헌재 판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 판례를 모르면 또 헌법이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보는 건 헌재 판례 덩어리들이거든요. 그걸 분석을 하려면 헌재 판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모를 수가 있어서 원래 헌재 판례를 먼저 가려고 했는데 헌재 판례가 어렵습니다. 얘가 헌법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겁을 집어먹고 에라 헌법도 안 좋구나 이러면서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헌법 용어는 그렇게 어려운 형법이나 민법처럼 그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는 없어요. 다만 헌법재판의 구조라든가 이렇게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재판례 지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중에 제일 말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쓸만한 게 많은 게 헌재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보면 칙칙해요. 자, 그럼 들어가죠. 자, 일단 1장 2페이지에 헌법합의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은 옛날 한 10년 전에 문제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긴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박스로 정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거 박스로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지문, OX 지문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첫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관습헌법이죠. 그죠? 2004년에 나왔던 관습헌법에 관련된 내용,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헌법과는 우리 형법에 있어서 그 행위론처럼 전혀 요새는 거의 쓸모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과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개 툭툭 챙겨서 보고, 그 다음에 헌법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이랑 규범 통제, 그거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에 있어서 개정 권력에서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은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자, 헌법이란 건 뭐냐? 뭐 우리 형법은 뭐냐? 민법이 뭐냐? 그런 것처럼 당연히 헌법도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헌법의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헌법은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돼요. 뭐 국가의 통치 구조와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파트, 이 두 개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만 우린 그것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끝이, 이게 끝이에요. 헌법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헌법을 나누는데 아주 쉽게 가죠. 이거 연원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최대한 실전으로 갑시다. 자, 형식은 뭘 강조하느냐? 껍데기를 강조하는 거죠. 실질은 뭘 강조하느냐?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럼 이 내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형식은 뭘 말해요? 내용 상관없어요. 그냥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껍질만 있으면 그거를 헌법으로 보겠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 되는 건 첫 번째 줄에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 전에 성문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형식적 의미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성문헌법이 있고 불문헌법이 있습니다. 성문헌법하고 불문헌법이란 뭐냐면 실질적 헌법에서 분리되는 게 성문헌법하고 불문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문헌법이니까 이거 형식적 의미 헌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거의 의미는 같죠. 그러나 일단 분류상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헌법의 내용이 성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헌법이라는 껍데기 속에 헌법 내용까지 갖추고 있으면 성문헌법. 그런데 껍데기는 헌법이 아니어도 내용이 헌법이면 그게 불문헌법입니다. 말 되게 어렵게 했네. 이런 의도는 아닌데. 거기 쉽게 가죠. 자, 실질적 의미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존재하는 형태가 헌법이건 법률이건 명령이건 규칙이건,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뭐예요? 이놈이 제일 세죠? 그죠? 제일 이 순서가 이겁니다. 제일 세고, 그 다음. 규칙은 명령을 어길 수 없고, 명령은 법률을 어길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어길 수 없다. 이게 이건데, 이 경우에, 불문헌법은 내용을 무조건 헌법, 이거 통치구조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을 담기만 하면 우린 그거를 불문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불문헌법.
그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는 아니